요즘 세상이 참 빨리 변합니다. 돈이 종이에서 카드로, 이제는 휴대폰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돈이 등장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영어로는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안정된 화폐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지 않고 1코인은 항상 $1 또는 1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죠. 그런데 이걸 아무나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진짜 돈을 담보로 코인을 찍어내는지 혹은 거짓으로 만든 건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지니어스 법안, 영어로는 GNI-S 액트입니다. 이름부터 멋지죠. 하지만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디지털 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첫 번째 법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법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나 만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곳만 만들 수 있죠. 첫째, 은행의 자회사. 둘째, 정부가 승인한 비은행 금융회사. 셋째, 주정부가 직접 인가한 회사. 이 세 종류의 기관만이 $1짜리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동네 코인 회사나 개인 개발자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코인들은 진짜 돈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법에서는 반드시 1:1로 준비금리저부를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면 그 회사는 진짜 원화 1억 원을 은행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돈은 고객의 돈이지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준비금 내용을 매달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회사가 진짜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어디 은행에 예치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이렇게 정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최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즉, 회사가 파산해도 가장 먼저 돌려받는 건 코인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발행기관은 절대 고객 자산과 자기 자산을 섞을 수 없습니다. 내 돈은 철저히 내 돈으로 분리 관리해야 하죠. 이게 바로 이 법이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매일 수십조 원 규모의 결제에 쓰이고 있죠. 만약 이런 돈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문을 연 겁니다. 이게 바로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이죠. 즉,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되 규제와 감독을 함께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에서도 요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를 추진 중이다. 민간에서 원화 코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제한할지, 준비금을 어디에 예치할지, 고객 돈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외국 코인이 들어올 때 어떤 기준으로 막을지, 이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정해야 하죠. 특히 외국 코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미국처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너희 나라에서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식이죠. 이건 나중에 원화 코인이 해외 시장으로 나갈 때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첫 번째 법입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인가받은 기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1 준비금을 의무화해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투명성 공개를 강력히 규정했습니다. 발행사 파산 시 코인 보유자가 최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습니다. 국경 간 코인 이동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국 이 법은 디지털 시대의 금융 안전벨트 같은 존재예요. 혁신은 허용하되 그 속에서도 안전을 지키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해외 송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수료도 비싸고 며칠씩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5초 만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결제, 쇼핑, 게임머니,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모두 디지털 원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 수수료 없이 바로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니어스 법안 같은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시키자는 거죠. 결국 미래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현실의 돈과 다르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원화, 그리고 이런 법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 통화 질서를 바꿀 겁니다. 미국이 그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상 경제학자 강대박이었습니다. 돈의 모양은 변하지만 돈의 본질은 같습니다. 믿음과 신뢰, 그게 진짜 화폐의 힘입니다.